반갑습니다. 한의학과 역학이 만나는 곳 의역학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행의 기본 법칙 중에서 오행의 생과 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행의 생. 생은 낳는다, 키운다, 도와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낳는다라는 것은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과 변을 비교해서 보면 변은 내 모습이 없어지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존의 내가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생기는 거죠. 구미호가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오행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내 기운은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기운을 만들어서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목이 변해서 목은 없어지고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은 목대로 있으면서 목에서부터 화가 나와서 점점 커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오행도는 6강 2개의 오행도에서 설명했던 오행도인데요. 생극의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목을 배치해서 오행도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오행도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 오행도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생의 순서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되는데 먼저 수생목부터 보도록 하죠. 수가 목을 생한다는 것은 수가 목을 낳아서 키워준다. 수기가 목기를 도와준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정말 작고 예쁜 꽃나무가 있어요. 수생목이라고 했으니까 물을 주면 나무가 쑥쑥 자라겠죠? 그런데 살수차로 물을 듬뿍 주면 꽃나무는 뿌리째 뽑혀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수가 너무 강하면 목을 생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을 죽이게 된다. 반대로 이렇게 엄청 큰 나무에 티스푼 하나로 물을 주면 나무가 점점 말라가겠죠? 수가 너무 약해도 목을 생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나무에 맞는 적당한 양의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수가 목을 생할 때에는 적당한 양의 조절이 있어야 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수는 준비, 목은 시작이라고 했죠. 수기가 부족하고 목기가 강하면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시작부터 합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뛰어나간 아이가 숙제한 거 안 가지고 나왔네? 도로 들어오고 하면서 아침마다 두세 번씩 물건을 가지러 들어와요. 준비하는 것은 기억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더라도 준비를 잘하는 아이들은 숙제한 거, 준비물 전날 미리 가방에 넣어두죠. 다음은 목생화를 보겠습니다. 목생화는 목이 화를 낳아서 키워준다. 목기가 화를 도와준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무는 불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모닥불을 피우려고 집채만한 나무를 턱 얹으면 불이 꺼져버리고 말겠죠. 목이 너무 강하면 화를 생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꺼뜨려버립니다. 반대로 꺼져가는 모닥불을 살리려고 지푸라기 몇 개 던져봐야 불은 금방 꺼져버리고 마는데요. 목이 너무 약해도 화를 생해주지 못하는 거죠. 다음은 화생토를 볼게요. 화생토는 화가 토를 낳아서 키워준다. 화기가 토기를 도와준다는 의미인데요. 오행대의에서는 나무가 불타고 나면 재가 생기는데 재가 곧 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모든 생명체는 땅에 의지해서 살고 있죠. 적당한 태양빛은 땅을 윤택하게 만들어서 생명체가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요. 태양빛이 너무 강하면 물이 말라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건조한 땅, 사막이 됩니다. 이것은 화가 너무 강해서 토를 생해주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태양빛이 너무 약하면 땅이 꽝꽝 얼어서 역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화가 너무 약해도 토를 생해줄 수 없다. 다음은 토생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생금은 토가 금을 낳아서 키워준다. 토기가 금기를 도와준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흙이 쌓이고 쌓여서 단단해지면 바위가 된다라는 이치입니다. 토생금의 관계를 토의 장부인 비위와 금의 장부인 폐의 관계로 설명해 볼게요. 폐하고 위가 이렇게 있고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비는 비장과 췌장을 합친 의미입니다. 비장과 췌장은 위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를 살짝 걷어내야 볼 수가 있는데요. 비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고 췌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분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위의 기운을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아래로 잘 내려가게 만듭니다. 만약에 위기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거꾸로 위로 올라오게 되면 구토나 구역질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위로 들어간 음식물은 위에서 1차로 영양물질이 흡수되고 소장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영양물질이 흡수되며 찌꺼기는 대장을 거쳐서 대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소장에서 만들어진 영양물질은 비기에 올라가는 작용으로 상초로 전달되는데요. 비기가 약해져서 영양물질을 머리까지 전달하는 게 어려워지면 어지러움, 이명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폐로 올라오는 영양물질이 부족하게 되면 호흡이 짧아지고 기침을 하고 아주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토의 장부인 비위가 건강하면 토생금이 잘 돼서 금의 장부인 폐도 우리 몸의 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잘 하게 됩니다. 다음은 금생수를 볼게요. 금생수는 금이 수를 낳아서 키워준다. 금기가 수기를 도와준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면 단단한 바위 아래로 맑은 물이 흐른다는 거죠. 만약 바위가 없이 흙만 있는 땅이라면 흙과 물이 뒤섞인 늪지대가 돼서 맑은 물이 흐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 흐르려면 바위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금생수의 관계를 금의 장부인 폐와 수의 장부인 신의 관계로 설명해 볼게요. 폐는 온몸의 기를 주관하는 장부라고 했죠. 그런데 폐는 특별히 촉촉한 것을 좋아해요. 담배 연기 같이 건조한 게 들어오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습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호흡을 할 때 폐가 잘 늘어나서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실 수 있거든요. 폐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촉촉함, 이것을 폐음이라고 하는데요. 금의 기운을 가진 폐음은 수의 기운을 가진 신음을 생해주는 관계입니다. 신은 우리 몸의 모든 음을 주관하는 장부예요. 그래서 신음이 부족하게 되면 몸 전체적으로 음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발바닥 뜨겁고 잠도 잘 못 자요. 뭘 들어도 금방 까먹습니다. 다림질하다가 전화 오는 거 받는다고 전화 대신에 손에 쥐고 있던 뜨거운 다리미를 귀에다 갖다 댄다. 이런 말이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 정도로 멍해지는 순간들도 생깁니다. 신음이 부족할수록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는데요. 이럴 때 신음을 보하면서 엄마인 폐음을 같이 보여주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이때 쓰면 좋은 것이 천문동이에요. 천문동은 폐와 신으로 들어가서 폐음과 신음을 같이 보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단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비위가 찬 사람들은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이러한 오행의 생은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생해주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생해주는 쌍방적인 생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자를 써서 상생이라고 합니다. 목생화의 관계에서는 목이 화를 생해주듯이 화도 목을 생해준다라는 것인데요. 오행의 상생은 설의 개념을 알게 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은 새다, 흘러나오다의 뜻으로 기운이 새어나온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설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목설수, 화설목, 토설화, 금설토, 수설금. 목설수의 예를 보겠습니다. 수가 목을 생할 때 목의 입장에서는 엄마인 수에게서 생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엄마인 수의 입장을 보면 자식인 목에게 기운을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수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설이라고 합니다. 목설수, 목이 수의 기운을 빠져나가게 한다. 수가 기운이 너무 없어서 목을 생해주고 싶지 않아도 목은 너무나 당연하게 엄마인 수의 기운을 가져가 버려요. 아이고 자식이 웬수지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등골 다 빼주면서 너무 힘들게 자식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생은 항상 좋고 내 기운을 빼가는 설은 항상 나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때그때 달라요. 생과 설의 작용은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의 작용입니다. 내 기운이 너무 강하면 기운을 빼가는 설이 좋고 내 기운이 너무 약하면 나를 도와주는 생이 좋은 거죠. 사주명리학에서 용신의 개념이 이런 거죠. 목이 너무 강할 때는 목을 설해주는 화가 용신이 되고 목이 약할 때는 목을 생해주는 수가 용신이 되는 거죠. 한의학의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목생화의 관계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목의 장부는 간입니다. 그래서 목기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듯이 간의 기도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간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풀어주는 작용도 합니다. 콩떡이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공부 못한다고 야단맞고 집에 왔는데요. 엄마가 얘 오늘 숙제는 다 했니? 하고 물었어요. 콩떡이는 엄마가 다정하게 물어보는데도 짜증이 나고 속에서 뭔가 불끈 올라와서 책을 팍 던지면서 툴툴거려요. 맨날 숙제만 해? 어떻게 맨날 숙제만 해? 엄마는 내가 숙제하는 기계로 보이지?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요. 간이 스트레스를 미처 다 풀지 못하게 되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간의 기가 확 올라오게 되는데요. 속에서 불끈 확 솟아오르면서 짜증이 막 나는 겁니다. 이때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벽에 세워놓고 반성하게 하는 거예요. 더 안 좋은 거 아이에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기분 나쁠까봐 내가 얼마나 부드럽게 물어봤는데 학생이 숙제 안 하면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유세야 유세가. 나 좋으라고 하는 거야?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가뜩이나 불끈하고 올라오는 게 해소가 안 돼서 자꾸 짜증이 나는 애한테 짜증을 또 던져주는 거 이거 정말 안 좋아요. 이런 일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 간이 찌들어요. 애가 가시가 돋치고 예민해지고 더 심해지면 만사 귀찮아하고 시들시들해집니다. 간이 하는 또 다른 일이 해독작용이거든요. 우리 몸이 잠들어 있을 때 전신을 돌면서 탁해진 혈액을 깨끗하게 해독하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간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해독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해독되지 못한 혈액이 탁한 상태로 전신을 돌게 되니까 세포들이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만성 피로 상태로 접어들게 돼요. 애가 그냥 시들시들하니 시도 때도 없이 꾸벅꾸벅 졸아요. 머리도 맑지 못하고 당연히 기억력도 나빠지겠죠.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 목의 장부, 간에 기가 쌓여서 풀지 못할 때는 화해 방법으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화해 방법이니까 많이 떠들고 많이 움직이는 게 좋겠죠. 친구하고 수다 떨거나 땀을 흠뻑 흘릴 만큼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이걸 먹는 걸로 풀면 살쪄서 더 스트레스 받고 쇼핑으로 풀면 돈 없어서 더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쵸? 아, 콩떡이네는 돈이 많대요. 그럼 쇼핑도 좋겠죠. 그 대신 많이 걸으면서 쇼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모가 골라주는 것보다는 콩떡이가 사고 싶은 거 사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내 머리 내 맘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은 거니까 사고 싶은 거는 내 맘대로 사야 스트레스가 잘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벽에 세워놓고 야단치지 말고 입이든 몸이든 뭐든지 움직이게 해서 짜증을 풀어줘야 돼요.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것은 화해 방법입니다. 목의 장부 간에 쌓인 기는 화해 방법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 기운으로 목기를 설해서 목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목기를 설함으로써 목기가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설이 또 다른 생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행의 생과 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행의 기본 법칙 중에서 상극, 승, 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